국가에서 시키는 게 있습니다. 연금. 그것만이라도 그냥 꾸준하게 하십시오. 첫 번째 국민연금. 월급에서 뛰어가는 거 이래라 저래라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내십시오. 자영업자, 프리랜서라면 내가 셀프로 국민연금 가입해서 기본적인 연금은 내세요. 하라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퇴직금 꾸준하게 쌓아 놓으십시오. 직장생활 꾸준하게 하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퇴직금이 쌓입니다. 자, 그래서 40, 50대는 조금 여유가 생기신다면 이제 개인적인 연금에 대한 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죠. 50대, 60대가 되면 좀 늦었잖아요. 이제 이분들은 매달 뭘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목돈을 연금으로 바꾸는 방법.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 얼마면 충분할까요?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 예전에는 우리가 초창기에 노후 준비할 때 막 그럴 때는 노후에 1억, 5억, 10억 이렇게 목돈 단위로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노후가 다가오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뀌고 있어요. 노후에 10억 있는 것보다 월 500만 원 평생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렇게 월 소득 개념으로 바뀌고 있죠. 이게 정상입니다. 노후도 삶이기 때문에 목돈 들고 있는 것보다 월 소득이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요. 그럼 얼마의 연금 소득, 얼마의 소득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제가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저 홈페이지나 제 이메일 다 보면 100-500 제 이메일이거든요. 제 홈페이지 100-500.kr 이게 왜 그러냐면 100과 500입니다. 무슨 뜻이냐? 100세 인생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기. 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500만 원은 노후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 드리면 다 뭐라 그러냐면 야, 지금도 500만 원 못 버는데 노후에 무슨 500만 원이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500만 원 만들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못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연금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못 만드는 겁니다. 관심만 가지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 달에 500만 원. 일단 500만 원이 왜 필요한지부터 보죠. 지방 시골에 사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읍내 안 나오고 그냥 농사 지으면서 사신다면 1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죠?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에 살고 있고 이렇게 수도권, 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나갑니다. 그다음에 교통비도 나가고 통신비도 나가고 문화생활비도 나가고 건강관리비도 나가고 의료비도 나가고 그다음에 세금도 나가고 보험료도 나가고 얼마나 나가요? 이런 거 다 따져보세요. 한번 써봐. 그러면 이게 젊을 때는 나가고 나이 들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나이 들면 더 나가요. 왜냐면 젊을 때 돈을 많이 쓸까요? 나이 들어 돈을 많이 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이 들어서 건강도 안 좋은데 뭘 돈을 써? 라고 얘기하시는데 젊을 때가 훨씬 덜 써요. 왜냐면 젊을 때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8시간, 10시간을 돈을 버는 데 씁니다. 돈 버느라고 돈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면 퇴근하고 집에 와서 피곤한데 돈 쓰겠습니까? 안 써요. 그럼 일주일 중에 내가 돈 쓸 수 있는 시간은 주말밖에 없어. 그죠? 그럼 1년을 따져봐도 휴가를 가봐야 1년에 며칠 못 가지 않습니까? 왜냐면 내 인생의 많은 시간을 돈 버는데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1년 360을 하루 24시간 모두 돈만 쓰게 돼요. 나가면 돈 쓰는 거야. 그냥 돈을 벌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야. 나가면 돈이니까.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이 들어서 돈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된다. 생각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출된다는 것이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 살면은 월 500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웬만큼 그냥 서울, 경기에 살면서 좀 밥 먹고 살고 여유도 있고 문화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려면 500은 필수적이다. 필수적. 자, 그럼 월 500만 원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물론 지금 이제 퇴직하신 분들 65세 70대 되신 분들은 이미 글렀지. 그분들은 그분들 있어요. 방법. 주택연금.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내가 조금만 시간이 있다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준비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공적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만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국민연금을 지난 30년간 꾸준하게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연금 얼마 받냐면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받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꾸준히 준비를 못했더라도 한 150만 원은 받습니다. 그죠? 근데 국민연금을 100만 원 이하로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 어떤 분들이냐면 물론 국민연금이 없었던 시절에 살았던 분들도 그렇지만 그거 말고 88년 이후에 국민연금을 준비해 오면서 대충 안 내고 막 건너뛰고 연체하고 이러신 분들이 국민연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국가가 시킨 대로 꼬박꼬박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내셨던 분들은 못해도 150, 200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부족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연금에 관심 없고 대충 냈고 안 냈기 때문이지 그냥 국가가 하는 대로만 꾸준하게 했으면 150, 200에도 확보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맞벌이였지 않습니까? 곱하기 2예요. 끝났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을 꾸준히 내오신 맞벌이 부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기록 경신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공적 연금, 국민연금으로만 480만 원 받아요. 끝났어요. 500만 원 끝났어요. 국민연금으로만 가능해요. 그죠? 근데 그건 남의 얘기 아니냐? 남의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 더 하고 싶어 했겠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급여에서 뛰어간 거라니까요. 여러분들과의 차이는 뭐야? 나는 국민연금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연금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못 마련한 거지, 관심이 있었고 꾸준하게 했더라면 국민연금만으로도 끝난다. 자, 근데 대부분 맞벌이는 아니다 보니까 혼자 벌어. 그럼 국민연금만으로 한 150에서 200 사이. 자, 이 정도가 일단 됐다고 보죠. 지금 혹시 젊으신 분들도 꾸준하게 준비하시면 150만 원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금 있습니다. 퇴직금도 내가 열심히 준비한 게 아닙니다. 뭐만 하면 돼요? 회사 가서 열심히 일만 하면 퇴직금이 쌓입니다. 자, 그러면 퇴직할 때 적게는 1, 2억, 많게는 3, 4억을 밖에 나오게 됩니다. 퇴직금이 적은 이유가 뭐예요? 중간정산해서 써버렸잖아요. 그렇죠? 퇴직금은 노후자금이라고 해서 준비된 건데 그것을 내가 중간에 이것저것 한다고 써버렸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금을 관심을 갖지 않고 연금으로 받아야 될 것을 내가 중간에 써버렸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이 거위가 황금알을 낳아주는 건데 황금알을 낳아줄 그 시점을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렸기 때문에 연금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퇴직금을 꾸준하게 준비해 오셨다면 이분들이 노후에 받게 되는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게 최소 1, 2억입니다. 자, 1, 2억 받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나눠서.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국민연금하고 퇴직금만 잘 합쳐도 최소 2, 300은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인 연금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뭐 더 많이 준비한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하나 해달라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한 거. 그 중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맞는 연금저축, IRP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 달에 3, 40만 원, 뭐 연간 900만 원씩 넣고 나면 그것 또한 1억, 2억 마련하게 되면 거기서 또 한 달에 1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더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국가가 하라는 것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연금보험도 있습니다. 뭐 설계사가 와서 하라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했던 거. 그런 것들도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3, 400이에요. 거기다가 마지막 주택연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연금에 관심 없고 그렇지만 집에는 관심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어쨌든 뭐 내가 서울에 살건 지방에 살건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 노후를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이 집이 내가 뭐 서울에서 뭐 20억, 30억일 수도 있고 시골에서 1억, 2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관계없이 내가 일정한 기준만 되면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거든요. 70세에 주택연금 가입하게 되면 얼마 받냐면 집값, 시세로 집값 1억당 월 30만 원 받습니다. 연금을. 평생. 자, 그럼 내 집값이 5억이야. 그럼 얼마예요? 150만 원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 집값 이상을 받아도 국가가 보증해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집에 살면서 150만 원 평생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하고 퇴직금하고 개인연금 약간 하고 주택연금까지 하게 되면 500이 넘어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준비가 들렸다 하더라도 이런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면 최소 2, 300은 나옵니다. 근데 이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은 자식 물려주고 가야지, 내가 자식한테 뭐 해준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어렵게 사시는 거고, 그렇게 어렵게 살다 보면 돈이 없으니까 자식한테 손 벌려야 되는 것이고, 자식은 엄마한테 용돈을 줘야 되는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 애도 키우기 힘든데 엄마한테까지 줘야 되지 않습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그 서로 싸움 나고 불효자식 되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 가지고 계신 거 다 연금 쓰고 가시고,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이고, 그죠? 네. 키워주고 먹여주고 학교 보내줬으면 됐지. 뭘 더 해줘. 물론 여유가 있으면 더 해주셔야죠. 근데 내 노후도 지금 불행한데 자식의 인생까지 고민할 건 아니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게 되면 누구나 월 500만 원 연금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 500만 원이 뭐 안 되는 거다, 뭐 이거 지금 이런 나가면 댓글 쭉 달려요. 뭐로 달려면 헛소리 하고 있네. 500만 원 어떻게 만드니? 너나 해라. 너는 뭐 부자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시고 하시게 되면 누구나 최소 2, 300, 그 다음에 많게는 500만 원 이상 연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연금에 관심을 가져라. 아시겠죠? 투자에 관심 갖는 거 10분의 1만 가져. 10분의 1만. 어떻게 하면 내가 수익 날까? 이것만 고민하지만 그거 말고 노후에 연금 소득 만들 거 요거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누구나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500만 원의 가치가 지금과 다를 것 같은데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하세요. 특히 연금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얘기하십니다. 주식도 인플레이션 대비해야죠. 자,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연금 내가 나중에 100만 원 받는다는데 지금 100만 원도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이걸 불입해가지고 나중에 20, 30년 후에 100만 원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서 연금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쵸? 그분들에게 물어봐요. 그럼 뭐 작년에 주식해서 날린 1000만 원 어디 갔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투자는 인플레이션 해지가 됩니까? 그죠? 아니에요. 해지 안 돼요. 여러분 날려먹었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나한테 돈 띄워먹고 간 친구 두 놈이 있어요. 돈 띄워먹었어.
근데 한 놈은 연락이 안 돼. 이미 사라졌어. 어디로 살았는지 알 수도 없어. 그죠? 근데 한 놈은 옆에 계속 있어. 자, 그럼 나는 둘 다 내 돈 떼어먹었어. 누가 나쁜 놈이야? 응? 돈 떼어먹고 사라진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옆에 있는 놈은 연락이라도 돼. 그럼 전화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계속 누구한테 욕하겠어요? 연락 안 된 놈은 포기합니다. 그리고 연락 되는 놈한테 전화해가지고 맨날 왜 너는 안 갚니? 빨리 갚아라 이 나쁜 새끼야. 막 그러고 욕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진짜 잘못된 놈은 누구야? 진짜 나쁜 놈은 도망간 놈이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가진 자산 중에서 날려먹은 걸 잊어버려. 그리고 그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옆에서 계속 어쨌든 적은 수익이라도 꾸준하게 주는 거는 욕하고 있어.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연금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똑같습니다. 모든 자산은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하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산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연금이든 관계없이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이 나야지 인플레이션 해지가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첫 번째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가 상승률이 연간 3%, 4% 올라간다. 그럼 내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연금이든 그 이상의 수익이 나야지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는 것이고, 그 수익이 난다면 그건 문제가 없는 자산입니다.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물가가 오르는 만큼 투자의 비율도 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을 투자 많이 하시는데 부동산 자산이 80년 초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30평대 아파트 얼마인지 아십니까? 30평대 아파트가 1,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 자, 그러면 나는 이 1,000만 원짜리 집을 80년도에 서울에 있는 1,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은 500만 원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제 그럼 500만 원으로 사야 되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 대출 받냐면 500만 원 대출 받아요. 내가 능력은 500만 원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500만 원에다가 500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1,000만 원짜리 집을 삽니다. 자, 이 집값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5천만 원이 됩니다. 자, 내가 5천만 원을 팔았어요. 5천만 원 팔아가지고 내가 이제 집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또 팔아서. 그런데 나는 대출 받을 능력이 얼마야? 내가 과거에 500만 원 받을 때 대출을 받을 능력이라면 나는 얼마짜리 집을 사야 돼? 5,500만 원짜리 집을 사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전부 얼마짜리 사? 1억짜리 집을 사는 겁니다. 5천만 원의 집을 팔고 5천만 원 대출 받아서 1억을 삽니다. 자, 여기서 뭐가 느껴지시죠? 내가 이미 급여가 올랐고 소득 수준이 향상됐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능력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대출받는 비율을 높여갔기 때문이에요. 내가 투자 금액을 소득이 늘어난 만큼 물가가 올라간 만큼 더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억을 투자했습니다. 자, 1억을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1억이 5억이 됐네? 그 5억을 팔았어. 그 5억을 가지고 내가 또 집을 사는데 거기다 또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5억 5천만 원짜리 집 삽니까? 그렇지 않죠. 5억짜리를 가지고 내가 추가로 대출을 5억을 받아서 10억짜리 집을 삽니다. 그건 뭐죠? 내가 그 기간 동안 또 소득이 늘었고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여러 가지 능력이 생겨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5억 대출을 받을 만큼 능력이 됐기 때문에 한 겁니다. 자, 이걸 잘 구조를 보시면 부동산이 물가 상승률을 해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수익도 좋았지만 더 큰 이슈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소득이 늘어나고 물가가 오르는 만큼 더 많은 비율로 금액에 투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내가 30년 전에 10만 원짜리 저축, 10만 원짜리 연금을 가입했어요. 근데 나는 그걸 지금 30년간 10만 원만 내고 있어. 그때 월급은 50만 원이었고 지금 월급은 500만 원인데 아직도 나는 10만 원만 내고 있어. 근데 내가 받는 연금은 얼마 안 나와.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받는 연금이 화폐 가치를 보장하지 못했고 물가 상승률 보장이 안 됐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내가 내는 건 30년 전 가치를 내고 있으면서 내가 받는 건 30년 후의 가치를 보장해달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주식, 부동산, 연금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물가 상승률 시대에 화폐 가치 하락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일단 수익 첫 번째 중요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여러분의 투자 금액이 정액 투자가 아니라 정률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소득이 올라가는 만큼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여러분이 정률로 투자되는 겁니다. 내가 50만 원 벌 때 10만 원 투자했으면 500만 원 벌면 100만 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야지 이것이 가치가 보장된다는 거죠. 이거는 투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수학 문제, 산수 문제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수학 실력이 없는 거야. 수학이 안 되니까 이 문제가 고민스러운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만 열심히 하셨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씩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10년, 20년 후에 100만 원 받으면 뭐해? 지금 100만 원을 계속 내고 있으니까 그밖에 안 되는 거지. 내가 내년에 월급이 2배로 오르면 100만 원, 200만 원 늘려야죠. 3배로 오르면 200만 원, 300만 원 늘려야죠. 소득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내가 투자하는 금액을 늘리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자산의 화폐 가치는 당연스럽게 보장된다. 연금을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 대책이 있을까요? 대책 없어요. 해지하는 겁니다. 해지할 수 있는, 해지밖에 못하는 사람들은. 자, 이거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시면 해지가 안 되고 저렇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세상 살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혹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 부자가 되어가고 빈자는 더 빈자가 되어가는 구조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왜 빈자는 더 빈자가 되어갈까요? 빈자는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해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식을 하든 연금을 하든 저축을 하든 부동산 하든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 포기해서 날리게 돼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주식하시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내가 똑같이 주식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우량자산은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량자산은 비싸요. 비싼 거 사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못 사는 겁니다. 자, 근데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주식을 사놓고 나면 잊어버려요. 내가 예를 들면 전 재산이 100억이에요. 근데 1억 샀어요. 근데 1억 없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1억 사놓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1억이 2억, 5억, 10억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전 재산이 1억이야. 근데 내가 1억을 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잠 못 자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주식 쳐다봐야 되고 막 정말 조금만 떨어지면 막 후덜덜 거리고 이러니까 날리는 겁니다. 이게 자본시장에서 부자와 서민의 게임에서 절대 서민이 부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부자는 느긋하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서민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해지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민이거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걸 반복하는 분들, 내가 지금 투자는 할 수 있지만 조만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거 들어오시면 안 돼. 이 게임에서 지는 거야 무조건. 부동산 마찬가지잖아요. 영끌 지금 보면은 영끌에서 산 사람들 전부 부동산이 오를 때는 막 뭐 했다가 떨어지고 나니까 지금 또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부잣집 자식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집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저기 외곽에 사지도 않아. 하지만 중요한 건 집이 떨어져도 기다릴 수 있는 거야. 뭐 이자 내지 뭐. 그러면서 이자가 좀 올라도 5년 10년 기다릴 수 있으면 다시 올라가요. 근데 영끌, 서민들, 돈이 없는 청년들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저금리 때는 내가 이자 막 조달해가지고 샀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못 버티니까 결국은 또 팔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피해본 사람 누구야? 해지한 사람들, 중간에 팔은 사람들, 포기해 나간 사람들, 서민들이잖아. 아시겠죠?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들어오지 말았어야 돼. 근데 돈도 없으면서 어설프게 그냥 부자들 따라가겠다고, 뱁새가 황새에 쫓아가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도 중간에 해지한 사람들은 전부 다 죽 써서 남 주는 것이고 그 해지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페널티, 그들이 손해보고 간 거, 이것이 전부 다 나중에 연금 받는 부자들의 호주머니로 가는 겁니다. 제가 연금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항상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해지할 생각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해지할 가능성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마라. 괜히 들어봐야 부자들 좋은 일만 하는 거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끝까지 못 간다. 들어오지 마라. 근데 내가 어설프게 어떻게든 해봐야지. 나도 한번 부자가 돼봐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들어왔다. 주식, 부동산, 연금 다 똑같아. 들어봐야 결국은 여러분들은 중간에 포기하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아시겠죠?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있는 거라도 지키는 겁니다. 있는 거라도. 어설프게 들어와가지고 괜히 죽 써서 남 주지 마라. 대책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전부 희망 고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다 부자예요. 부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주식도 하시고 부동산 하시고 연금도 하십시오. 들어오세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날린 돈 가지고 전부 다 부자들이 가져가게 돼요. 사회 구조. 제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이해하고 확실히 할 수 있으면 들어오든가 아니면 애초에 들어오지 말든가. 8% 연금이 출시됐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떨까요? 우리나라 연금 노후 준비가 있어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화폐 가치, 물가 상승률 이런 여러 가지 또 뭐 사업비 뭐 이런 것 때문에 연금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금이 과거 연금들은 대부분 다 금리에 연동하는 연금이었어요. 금리만큼의 수익을 주는 거죠. 근데 금리가 낮으니까 당연히 연금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나온 연금들이 주식 펀드에 투자하는 연금입니다. 변액연금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수익을 내면 더 연금을 준다 그랬는데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 아시지만 뭐 10년간 다 박스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도 안 됐어요. 그래서 연금은 또 사업비까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 사업비 뛰고 숫자 수익 안 나고 이러다 보니까 뭐 10년 지났는데 원금도 안 돼. 이런 연금 안 좋잖아요. 그래서 고육주체 끝에 이제 보험사들이 만들어낸 연금이 현재 나오고 있는 최저보증연금입니다. 최저보증은 뭐냐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일정한 수익률을 최저보증하는 연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부터 나왔다가 지금 6%, 7%, 8%까지 나왔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투자해가지고 8% 수익 내기 쉬워요, 안 쉬워요? 거의 불가능하죠. 뭐 한번 하대는 낼 수 있겠지. 이걸 매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8%를 보증해주는 연금,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나게 좋은 연금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반드시 평생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중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게 되면 8%는커녕 원금도 못 찾습니다. 아니, 원금의 반도 못 찾습니다. 이런 상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금의 특징은 투트랙 연금입니다.
투트랙. 연금으로 받는 사람과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과의 트랙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열심히 가다가 나중에 해지하겠다 그러면 8%는커녕 엄청난 사업비와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는, 손실까지 부담하는 그런 금액을, 피해를 보고 해지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연금을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 엄청난 연금액이 보장되는 것이죠. 제가 이 8% 연금 만든 회사에 가서 물어봤어요. 야, 너네는 어떻게 이렇게 수익을 8%씩 내냐?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상품 개발 담당자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8% 수익? 저희가 수익을 내는 게 아닙니다. 해지하는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고 그들에게서 뺏은 돈으로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 상품이 좋다 나쁘다 여러분들이 갑론을박 하시겠지만, 이 상품을 가입해서 연금으로 받으실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구조예요. 하지만 중간에 해지하실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불리한 구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끝까지 갈 수 있다면 좋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이 앤 홀드, 우량 주식을 사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뭘 해도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걸 계속 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이 자본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고, 8% 연금도 동일한 구조의 상품이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와요. 아무도 해지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해지하는 사람들에게 뺏어서 그걸 연금으로 준다고 하니 아무도 해지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신데, 그건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쓸데없는 걱정. 자, 우리 몇 년 동안 코로나가 왔었죠. 코로나가 올 줄 알았나요? 몰랐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왔어요. 그때 코로나가 왔을 때 많이들 깼어요. 돈이 있어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연금을 불입하고 유지했었지만, 내가 코로나가 올 줄 모르고 연금을 준비하셨던 분들, 이 정도의 사업소득은 꾸준하게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분들, 근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안 들어오고 소득이 없어지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깨졌어요. 자, 어쨌든 이 사회에서 그런 일들은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고민하시면서 상품을 선택할 하셔야 된다. 좋은 상품이다. 하지만 반드시 그에 대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잘 파악해 보시고 선택하셔야 된다. 30대, 40대, 50대 연령별로 노후 대비하는 방법을 추천 부탁드립니다. 자, 연령별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들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30대 젊으신 분들에게는 노후 준비 따로 하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왜냐면 제 입만 아파요. 입만 아파. 어차피 안 하거든요. 30대가 무슨 노후 준비야 사실. 당장 결혼도 못 했는데 지금 직장도 없는데 집도 없는데 무슨 노후 준비예요. 30대에게 백날 해봐야 안 되고요. 30대에 노후 준비라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냐면 엄마가 다 해줘요. 요즘은 부잣집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마가 학교 보내주고 엄마가 군대도 다 보내주고, 그 담당 장교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 잘 봐달라고 항상 얘기하고 밥도 사줍니다. 장교.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학부모들이 선생님하고 가끔 식사도 하거나 선생님 좀 잘 좀 봐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군대까지 가가지고 군대 고참 장교한테 우리 애 좀 잘 좀 봐주십시오 밥도 먹이고 이럽니다. 예, 그리고 그 애 직장도 만들어주고 그 애 집도 사주고 그 애 결혼도 시켜주고 그 애 연금도 준비해줍니다. 자,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는 일반적인 30대들은 노후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따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럼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엄마가 시키는 것만 해도 중간은 간다 라는 얘기 있듯이, 국가에서 시키는 게 있습니다. 연금. 그것만이라도 그냥 꾸준하게 하십시오. 첫 번째 국민연금. 월급에서 뛰어가는 거 이래라 저래라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내십시오. 자영업자, 프리랜서라면 내가 셀프로 국민연금 가입해서 기본적인 연금은 내세요. 하라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퇴직금 꾸준하게 쌓아 놓으십시오. 직장생활 꾸준하게 하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퇴직금이 쌓입니다. 그죠? 그거 괜히 중간정산에서 쓰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불입하십시오.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IRP 가입하셔가지고 내 개인 스스로 셀프 퇴직연금 준비하세요. 그래서 일반 직장인이 하듯이 직장인 퇴직금은 1년에 얼마 쌓이는지 아시죠? 네, 1년에 한 달치 월급이 퇴직금입니다. 자, 그러면 내 월급의 8.25%, 1년에 한 달치 월급이죠? 그 IRP 불입하셔가지고 퇴직금 쌓으세요. 아시겠죠? 요거 뭐냐면 그냥 국가가 하라는 거, 제도를 만들어주는 거, 이 두 가지만 기본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준비하고 이런 거는 나중에 가서 해. 가서. 아시겠죠? 40대 50대 가서 그때 가서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지금부터 30대부터 그런 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일찍 하면 좋아요. 근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30대에 일찍 하는 애들은 40대에 다 깨요. 그러면 그동안 돌려받은 세금 다 토해내야 되고 또 원금도 못 찾는 경우가 많고 페널티가 더 커요. 그러니까 어차피 니네들은 안 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기본적으로 국가가 하라는 것만 해. 40대 50대가 되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센터에 상담 문의를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40, 50대 60대도 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좀 늦었지만 지금 와서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오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40, 50대는 조금 여유가 생기신다면 이제 개인적인 연금에 대한 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죠. 그럼 개인 연금 중에서 뭐 연금저축이나 IRP에 돈을 더 넣는 방법도 있고, 개인 연금 중에서 아까 8% 연금처럼 세금 없이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연금, 이런 연금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면 될 것 같고, 50대, 60대가 되면 좀 늦었잖아요. 이제 이분들은 매달 뭘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목돈을 연금으로 바꾸는 방법, 이런 일시납 연금이라든가, 또 하나 아주 요즘에 굉장히 많이들 관심 있으신 게 뭐냐면,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아 나오잖아요. 그럼 퇴직금이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이 되는데, 요걸 IRP로 받게 됩니다. 55세, 60세 퇴직해가지고 IRP로 퇴직금을 받는 겁니다. 자, 이제 나는 퇴직금이란 걸 평생 모아본 적이 없고 그냥 열심히 일만 했더니 퇴직금이 몇 억이 쌓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퇴직했더니 IRP로 퇴직금이 몇 억이 넘어오는 거야. 이제 여기서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나? 아니, 주식을 해도 내가 지금까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해봤지만 1억, 2억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퇴직금이라는 것이 내 평생의 노후자산인데 이걸 잘못 투자했다가 날리면 노후자산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겨져 온 퇴직금의 대부분이 90%가 정기예금으로 들어갑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퇴직금 IRP에 들어온 거를 바로 연금으로 개시하시는 거예요. IRP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운영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연금으로 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퇴직금 통장에는 1억, 2억이 들어있지만 내가 연금으로 개시하시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국가에서 연금으로 받으라고 한 거기 때문에 세제 혜택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면서 연금으로 받는 것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쓰는 게 아니에요. 100만 원, 200만 원을 다시 재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주식이나 펀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투자하신 분 잘 아시겠지만 목돈 투자하는 건 되게 위험하지만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건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비용 평균 효과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한 번에 1억을 주식을 사는 건 위험하지만 100만 원씩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뭐 TDF나 ETF나 이런 걸 사시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일정한 수익을 또 올릴 수 있다면 나중에 더 많은 연금 받겠죠. 또 하나, 이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걸로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한 8% 연금이잖아요. 이런 연금을 가입하시는 거예요. 연금을 빼서 연금을 가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기예금 가입해봐야 2, 3% 이자밖에 못 받는데 그걸 빼가지고 8% 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더 높은 수익이 보증이 돼요. 어차피 내가 연금으로 받을 거니까. 그러면 이 연금으로 받았을 때 수익이 유리해지고 IRP에서 수익이 나게 되면 5.5% 세금 내야 되지만 이 비과세 연금에서 수익을 내게 되면 세금이 없어요. 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퇴직금 여러분 받으셨다면 그걸 IRP에서 어떻게 굴릴까만 고민하지 마시고 연금으로 개시해서 꾸준하게 캐시플로우가 발생하게 되면 그걸로 할 수 있는 더 많은 대안들이 있다. 더 좋은 대안들도 많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더 노후에 연금 많이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하다면 받아서 써야 되겠지만 그걸 나중에 내가 여유가 있다면 더 좋은 연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보시고 나는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만 가지고도 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70세에 내가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에 시세 1억당, 공시가격이 아닙니다. 시세 1억당 월 30만원 받을 수 있으니까 3억이면 90만원, 5억이면 150만원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주택만 갖고 계셔도 노후에 기본적인 삶은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노후를 좀 준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예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빛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예,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예,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